남한 응원단이 있고 북한 응원단이 우리는 하나다. 정신 집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치 이야기하는 신영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코로나 시국 속에서 지금 5인 이상 모임 제한이어가지고 주로 집에 있는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은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저는 여행이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어디 여행 가지 하다가 제 인생 여행지까지 돌아보게 됐는데요. 제 인생 여행지는 2018년 자카르타 여행이었어요. 전 2018년에 남북 단일팀을 응원하러 가는 남북 공동 응원단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북한 사람들이랑 같이 응원단을 꾸릴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해서 대신에 근처에서 남한 응원단이 있고 북한 응원단이 있고 이렇게 근처에서 응원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남북 단일팀이 여자 농구였었는데요. 여자 농구를 하러 갔을 때 저희 부호가 우리는 하나다 이거였어가지고 우리말을 딱 들으시고 말이 통하니까 북한 응원단들이 본인들의 응원 구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호를 같이 외쳐주기도 했고요. 북한 선수들에게 뭐 단숨에라고 하는 구호가 있었어요. 북한 응원단이.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따라서 하기도 하고요. 농구가 끝나고 나서는 역도도 관람을 갔었는데 역도 메달리스트, 북한 메달리스트랑 같이 셀카를 찍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인상 깊었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엄청나게 마음에 남아 있었던 여행이었는데요. 그런 인생 여행과는 다르게 지금의 남북 관계는 너무 한숨이 나올 지경입니다. 대표적인 게 대북전단이에요. 탈북단체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군사접견 지역에 대북전단을 뿌렸는데 이걸 문재인 정부에서 막지 않았죠.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막아달라, 그만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다가 결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고 말았습니다. 대북전단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군사접견 지역에 미확인 비행물체가 아주 많이 여러 번 날아다닌다고 하면 너무너무 큰일이겠잖아요. 그 밖에도 한국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하는 훈련이겠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2018년 평양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이미 서로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완전히 중단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런 한미연합 공동훈련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상 앞에서는 사이좋게 잘 지내자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칼을 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야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 많죠? 하지만 사실상 북한은 남북공동회담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잘 이행해왔어요. 정작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미국일 때가 많죠. 여러분들 중에 남북철도 주식 산 사람 많죠? 사실 이 사업도 결국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안 된 경우거든요. 미국 승인 없이 한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한국을 속국으로 간주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과 함께 주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2018년 북미 하노이 회담이 잘 되지 않고 대북 정책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하니까 결국에 끌려간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답답한 건 문재인 정부가 통일 정책을 자주롭게 해나갈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뭐 답이 곧 나오겠지 라고 했는데 임기 지금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남북관계가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 보는 사람마다 속 터지고 고구마가 뜰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고 그래서 우발적인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도대체가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가 없겠죠.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헌법 3조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 북은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한반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괴뢰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헌법의 내용들도 뭐 개정한다라고 했다가 결국에 눈치 보면서 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이죠.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상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 언제든지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상대와 어떻게 대화할 수 있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 연설을 했던 게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인생 연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을 뿐이다. 적대의 시간을 넘어 하나가 되자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대한민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걸 기억할 텐데요. 평화는 절대로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질 때, 그리고 힘을 합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고 민족의 영원인 통일도 함께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에게 그저 기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 집중! 오늘은 여기까지!